안녕하세요. 조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깊은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은 그 황교안의 경우는 그 단마진 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과정에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건 이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딸이 중고등학교 때 복지부 장관상을 동시에 수상했다고 합니다. 이거 이상하죠? 그리고 또한 딸이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를 해가지고 대학을 진학했는데 진학하자마자 문을 닫아버렸답니다. 그래서 이 황교안도 문제가 많은 인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의 경우도 여러 가지 사학 비리도 있고 하지만 특히 그 나경원의 딸이 성신여대에서 성적에 대해서 특별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이미 드러났죠. 그리고 또한 김성태의 경우는 이 사람도 자한당이죠. 딸 이력서 봉투를 직접 주면서 KT 그 사장한테 취업 청탁을 했다고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구린 일이고요. 김무성의 딸은 시아버지 회사 NK라는데 허위로 취업을 해서 출근도 안 하고 5년간 4억을 챙겼다고 합니다. 요새 한국에는 이런 수법을 많이 쓰는데 이 경우는 그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거를 좀 더 자세히 좀 조사를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조국의 경우는 그 다양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가짜 뉴스다, 있지도 않은데 왜 그러냐, 청와대 청원이 더 많이 들어왔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그 조국의 임명에 대해서 지금 문제시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잔잔한 이슈들을 이렇게 들어보다 볼 때 반만 맞더라도 그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국이라는 사람이 교수 임명도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그런 인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분께서 공수처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 한국 사회의 사회 정의를 바로잡겠다. 이렇게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공수처를 만들기커녕은 공수처에 의해서 처벌될 대상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공수처를 설치를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정치 코미디라고 보여지고요.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그 대중 속에 인지된 것은 이미 그 사학 비리라든지 기타 등등의 사안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많은 그런 공적인 인물이었다라고 되지 않으려나 생각됩니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인지가 꽉 머릿속에 박힌 그런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이제는 문제가 될 단계라는 거죠. 그런데 보통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주의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유교적인 전통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가족 이기주의가 문제인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물체라면 당연히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법칙이라는 거죠. 근데 내 자식만 특별한 사람으로 키우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는 부모, 그것이 문제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족 이기주의라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회 정의를 좀먹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 이제껏 설명드린 그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자신의 가족은 특별히
다루려는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사회 정의를 좀먹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식의 삶 자체를 자기 주도형 삶으로 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자식을 위해서도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그런 삶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은 분들이 한국적인 사고방식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교육관을 제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저의 자식들이 둘인데 그 애들을 키울 때 반드시 제 아이로서 키운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세상에 살아나갈 때 자기 주관이 확실한가, 그 주관이라는 것이 사회 상식에 벗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 번쯤 생각할 수 있는 그 개인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의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의 교육관을 가진 그 지도층이라면 편법을 쓰거나 또는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애들은 굉장히 주관이 뚜렷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그 자기 주관이 세기 때문에 제가 주입을 시킬 뭐가 사실은 변변치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그 주관 속에는 가치관이 분명히 올바른가를 제가 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리지 않다면 제가 말릴 이유가 없죠. 가령 예를 들어서 제 큰애가 아들인데 걔가 이제 대학 졸업을 하고 직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직장까지 가려면 약 30분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차도 사주지 않고 그래도 별로 차 살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 뒀더니 월급을 한 5개월을 모아가지고 차를 사는데 중고차를 한 1,000,000원이죠? 10,000불짜리를 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도와주면 좀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잖아요. 10,000불이면 여기서도 굉장히 싼 거거든요. 1,000,000원이면 굉장히 싼 차가 되니까 중고차 가격이라도. 그래서 제가 좀 도와줄까 생각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모은 돈으로 산 첫 번째 차라는 의미가 자기 평생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돈이 1불도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키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재미있죠? 그래서 제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뭐를 도와주려고 해도 우리 애들은 그거를 즐겨받을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얘네 둘 다 사교육을 거부를 했습니다. 여기 외국 생활이라 하더라도 큰 도시에는 학원들이 있고 방과후 수업이 한국처럼 그런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중국계 사람들은 자녀들이 몇 명 안 되니까 자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시켜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경쟁이 치열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냥 얼핏 그런 거를 알고는 있지만 제 애들이 사교육을 엄청 싫어하고 자기는 그것이 엄청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사교육을 강요하지도 않았고 걔네들이 원치도 않아서 그러니까 주입식 교육을 시킬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점은 제가 여기서 그 주에서 주립대 같은 거죠. 거기서 무슨 경영학을 공부를 한 이후에 그 대학은 취업률이 95% 이상 되는 그런 유명한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픽업을 당해서 어떤 그런 어학원의 그 매니저, 어학원장으로 일을 하고 제가 주인은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한 4년 정도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이민도 안 됐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생활을 하는데
때문에 저희 애들은 사교육을 그냥 그 영어 선생님은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중학교 때 걔네들이 중고등학교 그 정도죠. 근데도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강요를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 목표는 저희 애들이 중산층으로 살아가기를 항상 원했어요. 그 이유는 굉장히 그 부가 넘친 그런 극상위층에 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는 비인간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이 상층에 진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제 생각이. 그리고 그 희로애락을 충분히 느끼고 그리고 자기 삶을 자기 주도형으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게 이제 제 교육관이죠. 때문에 저희 애들은 굉장히 교육 스트레스라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뭐 다들 커가지고 중산층으로 다들 괜찮게 살아가요. 그런 거 보면은 굳이 부모가 욕심을 내가지고 애들한테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는 그 부모의 욕심이 보통은 지나칩니다. 애들이 만약에 5의 레벨인데 10으로 끌어올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욕심을 부모가 부리기 때문에 그 지도자층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보통 행복지수라고 그러지만 행복지수라는 것은 어떤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작은 기준에 도달했을 때 그 성취감을 느끼는 거. 가령 예를 들어서 중고차 10,000불짜리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했을 때 그 기준에 도달했을 때 엄청난 행복을 걔는 느끼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비싸고 새로운 차여야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애의 행복지수가 100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그 애가 생각하는 그런 성취감에 도달했을 때라는 거죠. 제가 어른으로서 걔한테 굉장히 비싼 새 차를 뽑아줬다. 그러면은 그 애는 행복감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한국은 과도하게 그렇게 물질적인 욕심을 부추기는 사회가 이미 돼버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스포츠 선수가 몇십억을 어떻게 벌고 연예인이 얼마를 벌고 항상 돈이 왔다 갔다 해요. 무슨 어느 나라의 그 왕과 결혼하는 어떤 여자가 그 왕이 얼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다. 아니 이런 게 기사화됩니다. 그러니까 황색 그런 언론 미디어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은 그런 걸 보고 지내다가 물들기 때문에 자신이 비물질적인 행복 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에서 이끌어가는 그런 물질적인 욕심을 어른들이 갖게 되는 거죠. 자기 애만은 남들한테 잘 보이도록 특별하게 대우받는 또 물질적인 것이 많은 그런 상상력을 많은 한국 분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애들의 교육이 제대로 갈 리가 없죠. 그리고 행복 지수가 많아질 수가 없는 사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해요. 어른들이 물질적인 욕심을 버린 경우 또 남들에 의한 잣대, 미디어에 의한 잣대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그 두 가지 경우를 잘 상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훨씬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무리를 빚는 사회 지도층들의 그런 지나친 과욕, 그 자녀에 대한 지나친 과보호 이런 것들도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